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세법의 떠세입니다. 오늘 종합소득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업소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소득세 계산 구조를 오늘 보면 다 끝이 날 것 같아요. 계산 구조 속에서 공부해야 될 것들은 다 배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한 강만으로도 사업소득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은 다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사업소득의 성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사업소득은요, 먼저 영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성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계속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리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독립성은 자기의 계산 그리고 책임 하에 한다는 거고, 계속성, 반복성은 일시적이거나 이례적이지 않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영리적이지 않다, 그러면 비영리수익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산이나 책임이 아니다, 그럼 근로소득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일시적이거나 이례적이다, 그러면 기타소득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업소득이랑 기타소득은 실질적으로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실질에 따라서 지금 버시는 소득이 어떤 것인지 꼭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소득 과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는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1강에서 저희가 공부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먼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그럼 대부분 일반 사업자분들이에요. 근데 원천징수를 꼭 해야만 되는 사업소득이 있어요. 그것이 두 가지인데, 먼저 의료보건 용역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3.3%, 즉 인적 용역이에요. 프리랜서 3.3%가 인적 용역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 분리과세는 없어요. 분리과세는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즉 원천징수를 당하든 당하지 않든 5월에 또는 6월에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분리과세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에서. 만약에 원천징수랑 분리과세가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1강 찍어놓은 종합소득세 끝장내 1강을 꼭 먼저 수강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원천징수를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냐, 그리고 왜 하는 거는 저렇게 두 가지밖에 없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것은 부가세 신고 때문인데, 부가세 신고라는 것은 이제 이 강의에서는 제가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종합소득 끝나고 제가 지금 또 할 예정인데, 부가세 신고 일반 사업자는 대부분 다 하시죠. 근데 의료보험 용역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프리랜서 3.3%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VAT 면세, VAT가 부가세라는 뜻이에요.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이에요. 부가세에 과세랑 면세가 있어요. 소득세에는 그것이 과세 대상이면은 소득세를 내는 것이죠. 근데 부가세는 과세랑 면세가 있어서 면세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의 공급이다, 그러면은 부가세를 내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의료보건 용역이고 인적 용역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의료보건 용역을 하거나 프리랜서 3.3%는 과세 대상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과세 대상은 소득세 과세 대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에 관해서 부가세 신고를 다음 달 7월 25일까지 신고나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개인 사업자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랑 납부를 해야 돼요. 부가세 신고서를 잠깐 보면 부가세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죠. 2018년 2기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라고 돼 있죠, 신고 기한이. 이거를 2019년 1월 25일에 신고하고 납부한 거예요. 이거 지금 바로 전기 수거 지금 가지고 온 건데, 그래서 이게 확정이라고 하죠. 개인은 확정만 있습니다. 예정은 없습니다. 예정은 이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확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 있죠. 여기서 매출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매입세액에서 매입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토대가 돼서 5월이랑 6월에 그 부가세 신고한 것을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매출이 확정이 지어지고 또 매입이 확정이 지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비용을 넣어서 이제 5월이랑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그 사업자의 거래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파악이 돼야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료보건 용역이랑 프리랜서 3.3% 인적 용역은 VAT 면세예요. 부가세가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료보건 용역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수익금액 확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금액 확정을 짓는 것도 보통 이제 병원 의사를 말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원천 징수됐기 때문에 그 거래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데 뭐하러 그럼 원천 징수를 하느냐,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리랜서 3.3% 인적 용역은요 아예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원천 징수를 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지만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사업소득이 있다라는 게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일반 사업자는 보통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의료보건 용역,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죠. 근데 프리랜서 3.3%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사업소득자인데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제 프리랜서 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고, 간략하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학원 강사 또는 기업 강사, 프리랜서 강사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분들 다 이런 인적 용역 프리랜서 3.3% 사업 소득자들입니다.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 분들 대부분이 다 프리랜서고요. 세 번째로 보험 모집이나 보험 설계 FC 분들, 그리고 운동선수들 다 프리랜서고, BJ 요즘 되게 유명하죠. BJ 유튜버 아니면 통역사 병역사, 이건 되게 대표적인 것만 제가 지금 예를 설명드린 것이고 엄청 많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프리랜서 특징을 간략하게 보면요, 먼저 사업자 번호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니까 당연히 없죠. 그래서 신고를 할 때 000-00-0000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자고요. 한 곳에 소속되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과 자신을 브랜딩해서 자신을 파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대부분 다 프리랜서죠. 그리고 당연히 지역연금보험료랑 각자 내십니다. 지역건강보험료 내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프리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고요. 그래서 이 원천징수 1강 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소득 지급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예를 들어서 의사선생님이다. 그럼 의사선생님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돼요.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지급자나 원천징수 의무자는 건강보험공단이에요. 사업소득자는 의사선생님이 되겠죠. 또 학원이라고 보면 소득 지급자는 학원이겠죠. 사업소득자는 학원 강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득 지급자가 그 사업소득자한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줄 때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떼서 세무서랑 구청에 미리 대신해서 납부를 해줘요. 그걸 3.3% 금액을 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그럼 33,000원을 덜 주고 96만 7천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33,000원 중에서 3만원은 세무서에 내는 것이고 3천원은 구청에 내는 것입니다. 3%가 국세고 그 3%의 10%, 즉 0.3%가 지방세예요. 그래서 3.3% 프리랜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해야 나라에서도 이 거래를 파악할 수 있겠죠. 먼저 그래서 사업소득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부가세 면세 대상이다. 면세 대상인 것을 체크하시고, 그래서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거래 파악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소득 지급자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나 국가입니다. 여기서 그냥 개인이다. 개인은 원천 징수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빠집니다. 의무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은 3.3%만 떼는데 5.5%도 있어요. 뭐 음식이나 숙박 용역이나 과세 유흥 장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5% 봉사료라고 하는데 5%랑 지방세 그 10%인 0.5% 해서 5.5%를 뗍니다. 그래서 어떻게 원천 징수가 되는지 잠깐 신고서를 잠깐 보면 원천 징수 영수증이죠. 그래서 지급 총액이에요. 이분은 이제 학원 강사신데 매달 이 학원에서 뭐 250만 원 정도를 지금 받으셨네요. 그래서 세율이 3%입니다. 그래서 그 지급 총액의 3%인 7만 5천 원 정도, 밑에는 이제 8만 6천 원인데 이제 떼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합해서 이제 더 떼이는 것이죠. 그래서 3.3%만큼을 떼이는 것인데, 그래서 요 소득세 요만큼 낸 것이 기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기납부세액 공부하셨죠? 1강에서 같이 저랑.
그래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서 이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부터 계산을 해서 종합소득 금액부터 이제 종합소득 공제를 다 빼서 총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비교를 통해서 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고 환급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원래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사업소득자들이 있다. 왜냐? 부가세 면세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 파악을 위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사업소득 계산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를 하든 원천징수를 하지 않든 모든 사업소득자들은 이렇게 이 계산 구조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하고 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먼저 수익에서 비용 쓴 거 있죠. 뺀 게 단기순이익, 즉 이익이죠. 여기까지가 단기순이익인데 여기까지만 하는 것을 이제 회계처리, 기장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세무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세무조정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서 볼 건데 총수익금액 산입이나 필요경비 및 불산입이 과세표준에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수익금액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이 과세표준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사업소득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법인세랑 똑같습니다. 계산 구조가.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법인세 축약판이에요. 사업소득이 새끼인데 똑같습니다. 논리는. 그래서 이 사업소득세 계산 구조에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저희가 있는데 먼저 이 윗부분 기장이죠. 기장 의무 판단을 공부해야 됩니다. 기장 의무 판단은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복식부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복식부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복식부기란요, 회계예요, 회계. 복식부기를 알려면 일단은 기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기장이 뭐냐? 장부를 기입하는 거예요. 영어로 북키핑이라고 하는데 그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식부기랑 복식부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기계 구입을 했어요. 1,000원짜리를. 단식부기는 뭐냐? 그냥 기계 구입 1,00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복식부기는 뭐냐? 한 가지 정보를 더 줍니다. 기계를 1,000원 주고 사긴 샀는데 어떻게 샀냐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고 샀다. 그럼 현금 1,000원을 쓰는 겁니다. 현금을 주고 기계를 산 거예요. 1,000원을. 그래서 복식부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이 차변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이 대변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기계를 현금으로 살 필요는 없겠죠. 통장으로 지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정 과목이 보통예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금이 없거나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럼 외상으로 샀을 수도 있죠. 그게 바로 미지급금이에요. 그래서 계정 과목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지는데 이게 복식부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거래의 이중성을 통해서 더욱더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복식부기입니다. 단식부기는 그냥 1,000원 일기처럼 쓰는 것인데 복식부기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식부기가 훨씬 어렵겠죠. 그래서 이 거래 이중성, 차변, 대변을 기록함으로써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차변, 대변을 어떻게 기록해야 되냐 간단하게 보면 차변에는 자산이랑 비용이랑 이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랑 자본이랑 수익을 기록해요.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해서 나온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 더하기 이익은 수익이다 해서 나온 게 뭘까요? 그쵸,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식부기를 해야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복식부기 의무자다. 그럼 이렇게 복식부기를 통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업자를 이렇게 복식부기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세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익금액 요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수익금액은 전년도 기준입니다. 지금 전년도는 언제예요? 지금 저희가 2018년 사업소득에 대해서 2019년 5월 또는 6월에 신고를 하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6월은 성실신고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전년도 기준은 그럼 언제예요? 2018년도의 전년도죠. 그러니까 2017년도 수익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세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집단은 수익 금액이 3억 이상이다. 그럼 복식부기를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 그걸 제출을 해야 돼요. 2번 집단은 1억 5천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3번 집단은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번, 2번, 3번 집단이 섞여 있는 사업장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번 사업장을 하고 또
뭐 3번 사업장을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무기장 가산세 냅니다. 그래서 복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두 가지를 더하는 계산 구조가 있는데, 먼저 주 업종 수익금액을 더합니다. 업종이란 수익금액이 가장 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주 업종 외의 수익금액, 그러니까 저 위에 지금 주 업종 말고 그 다른 사업장의 수익금액이죠. 그거를 더하는데 어떻게 더하느냐, 곱해줘야 돼요. 주업종 외의 기장 의무 기준 수익금액 분의 주업종의 기장 의무 기준 수익금액이에요. 요게 밑에가 지금 환산을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지금 주업종 외의 수익금액을 지금 옆에 있는 3억 1억 5천 7,500 그 금액을 가지고 환산을 해주는 거예요. 뒤에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 더한 것이 주업종의 기장 의무 기준 수익금액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도소매업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해요. 도소매업은 아까 1번 집단이었고 부동산 임대업은 3번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집단은 얼마였죠? 3억이었죠. 그리고 3번 집단은 7,500만 원이었어요. 볼게요 한번. 수익금액이 도소매업은 2.5억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은 3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 두 개 더하면 얼마죠? 합계는 2억 8천이에요. 그쵸? 그럼 저 2억 8천을 어떻게 비교를 할 거예요? 아닌 것 같죠? 기장 의무를 판단할 때 복식부기 의무자가 맞는지 볼게요. 왼쪽 보면서 할게요. 주업종 수익금액 얼마예요? 수익금액이 가장 큰 거죠? 도소매업이죠? 2억 5천이에요. 그리고 더하기 주업종 외 수익금액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곱하기 주업종 외 기장 의무 기준 수익금액이 얼마예요? 0.75 아까 봤죠? 7,500만 원분의 3억. 그래서 저 숫자를 보니까 보이시죠? 그래서 저 밑에 더하는 게 주업종 외 수익금액을 주업종 수익금액으로 환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더해야 3.7억 원이 나오죠. 그래서 뭐랑 비교한다? 주업종의 기장 의무 기준 수익금액이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주업종의 기장 의무 기준 수익금액은 얼마예요? 3억이죠. 그렇게 3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분은 복식부기를 해서 재무제표, 즉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주의하실 점이 신규 사업자다. 신규 사업자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죠. 그분들은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로 그냥 분류를 해줍니다. 수익금액이 아직 전년도 기준이 없죠. 전년도는 0원이기 때문에 전년도 수익금액이 없어서 18년도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줘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분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종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수익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액이 0원이다 하더라도 복식부기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제 해당이 안 된다. 그럼 3억 이상이 아니고 이제 3억 1억 5천 7,500 미만인 사업자들이겠죠. 저 집단에 따라서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한다?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간편장부라고 해요. 간편장부는 이제 뭐 아까 봤던 것처럼 차변 대변을 통해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뭐 일기 쓰듯이 그냥 그 거래에 대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간단한 만큼 당연히 정보에 대한 정확함은 없겠죠.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즉 재무제표 제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그 회계 처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간단하게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를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사업자분들이 다 복식부기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해요. 다 이제 세무사한테 기장을 하고 맡기는 것인데, 그래서 세무사들이 기장료를 받는 것이죠. 복식부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 거래에 대해서 복식부기를 통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기장료예요. 그래서 그 간편장부 대상자들도 복식부기를 한다. 그러면 기장세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세액이 20% 대신에 한도 100만원, 한도 100만원 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세액에서 한도 100만원이기 때문에 세액을 100만원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이신데 기장을 맡긴다. 그러면 당연히 기장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또 이제 저번 1강에서 제가 봤던 것처럼 일반 과세자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는데 성실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의 기간을 더 준다.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된다 라고 이제 1강에서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성실신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실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른 강의를 통해서 아예 독립적인 강의를 통해서 그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앞에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이랑 논리는 똑같습니다. 일반 과세자랑 성실신고자가 있는데 성실신고자는 당연히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예를 들어서 수익이 15억이에요. 그런데 비용이 16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은 남는 게 없습니다. 마이너스 1억이에요. 비용을 더 많이 쓴 거죠. 번거세 비해서. 이것을 회계세법 용어로 결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15억을 왜 가져왔느냐,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결손이 나도 성실신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성실신고자 되면요, 수수료가 훨씬 높아져요. 왜냐면 성실신고를 하기 위해서 세무사에 대한 책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들도 당연히 성실신고자가 되면 더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납세자분들이 저항을 많이 하세요. 나 남는 게 없는데 왜 내가 성실신고자냐, 나는 지금 이익이 안 남는데. 그 이익을 갖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당해년도입니다. 당해년도고 이것은 전년도 기준이 아니에요. 아까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을 할 때는 직전년도였죠. 직전년도니까 18년도에 직전년도는 17년도였죠. 그런데 성실신고는 판단하는 기준이 직전년도가 아니고 당해년도예요. 당해년도면 지금 우리 18년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2018년도 수익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실신고자는 금액이 높아야겠죠. 아까 1번, 2번, 3번 그룹은 똑같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상이어야 되고 2번 그룹은 7억 5천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3번 그룹은 5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게 2018년도 개정사항이에요. 2018년도 이제 신고 처음으로 이제 하는 것부터 이제 이게 내려간 거거든요. 이번부터.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랑 그리고 19년도 내년 신고까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이게 더 내려가요. 근데 만약에 복수사업장을 한다, 이것도 역시 아까와 같습니다. 먼저 주업종 수익금액, 당연히 수익금액이 가장 큰 거죠. 더하기 주업종 외 수익금액 곱하기 주업종 외 성실신고 기준 수익금액분의 주업종의 성실신고 기준 수익금액이에요. 바뀐 거는 성실신고 기준 수익금액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더한 거를 주업종의 성실신고 기준 수익금액이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옆에 있죠. 15억, 7억 5천, 5억. 이것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볼게요. 똑같이 도소매업이랑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금액이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13억이에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은 1억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14억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닌 것 같죠. 근데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옆에 있는 것처럼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액이 15억이고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옆에 5억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계산을 해볼게요. 옆에 있는 계산 구조를 같이 13억 더하기 1억 곱하기 3억분의 15억이죠. 봤죠? 지금 3억이랑 15억. 그래서 이분은 16억이 돼요. 16억이 되기 때문에 15억이랑 판단을 해서 15억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에 신고 납부를 하면 안 되고 6월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성실신고 선임을 4월 30일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 4월 29일인데 내일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성실신고자가 아닌 자가 이제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윗부분 회계처리 기장에서 공부해야 될 세법적인 것들은 다 이제 봤습니다. 밑에 이제 텍스 조정인데요. 요거 이제 법인세 세무조정이랑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볼게요. 법인세 세무조정이 뭐냐? 이제 회계랑 세법이랑 다릅니다.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세법은 웬만하면은 그 해에 내게 하려는 습성이 있고, 회계는 이제 발생주의죠. 회계는 원칙대로 이제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회계랑 세법이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무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세무조정이 뭐냐? 회계랑 세법이랑 다른 거를 세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 회계가 중요하지 않죠. 회계 처리가 된 것을 과세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회계에서는 수익이 아니에요. 근데 세법에서는 수익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수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금 삽입을 통해서 과세 표준에 더해줘야 돼요. 근데 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봤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수익이 아니에요. 그러면 입금 불산입, 즉 입금이 아니다. 즉 과세에서 빼줘야 되는 것이고, 비용이 아니에요. 근데 세법에서는 비용이에요.
그럼 송금 산입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에서는 비용이라고 봤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비용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제 비용은 이제 보통 이렇게 되는데 송금 불산입을 통해서 비용에서 빼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입금 산입이랑 송금 불산입이 과세 표준에 더하는 것이고 송금 산입이랑 입금 불산입이 과세 표준에서 빼는 것입니다. 이게 세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법인세에서 나오는 것인데 똑같습니다. 사업소득에서도 세무 조정이 총수익 금액 산입이 입금 산입이에요. 용어만 다를 뿐입니다. 필요 경비 불산입이 송금 불산입이랑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텍스 세무 조정 플러스라 돼 있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저 위에 회계 처리해서 그리고 총수익 금액 불산입이 입금 불산입이랑 똑같은 것이고 필요경비 산입이 송금 산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당기순이익에서 마이너스를 해서 사업소득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온 사업소득 금액이 세법상 총수익 금액이랑 세법상 필요경비를 뺀 것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에 더해져야 하는 사업소득 금액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을 이제 되게 깊게 들어가면 저 이제 텍스 세무조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텍스 세무조정도 어려워요. 왜냐면 같은 법인세랑 같은 거는 아예 소득세에 열거도 안 돼 있어요. 법인세랑 같지 않은 것만 열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공부가 되어야 그것과 다른 것을 공부하는 것이 사업소득 텍스 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좌에서는 저 텍스 세무조정을 공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종합소득세 끝장내기 제가 4월 말까지 끝낼 거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지금 4월 말인데 지금 이제 사업소득 찍고 있잖아요. 갈 길이 멀어요. 세액공제까지 가야 되는데 물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일찍 끝난다 그러면 꼭 필요한 텍스 세무 조정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주택 임대 소득 사업과 부동산 임대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떠먹여주는 세법의 떠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